예, 수요일 뉴스 탑10 오늘은 바로 이 얘기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선 24년 만에 자유총연맹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메시지를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아마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수위 높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부터 먼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2해 전 이 자리에서 전쟁 불용과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3가지 원칙으로 천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인 진정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 핵심 내용들을 일단 한 화면에 담아봤어요. 그중에 가장 눈에 떴던 부분이 바로 저 장면. 윤 대통령의 목소리 톤을 들으면 얼마나 좀 이번 이 발언의 의지가 좀 있는지가 느껴질 수 있는데, 특히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 노래를 불렀다. 이 발언은 일단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글쎄,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 뭐 이런 부분에 관한 어떤 분위기 뭐 이런 것도 저는 있었다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사전에 준비한 원고로 보여요. 근데 그 원고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사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는 거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종전선언을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죠. 남북 간에는 사실은 과거에 남북 기본합의서라는 일종의 평화협정과 같은 그 협정을 맺은 적도 있어요. 예. 그러나 곧바로 북한이 그걸 그 사실상 무시함으로써 다 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전선언만 강조해가지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교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 종전선언 얘기만 했단 말이죠. 뭐 그게 대북 협상 전략으로서 얼마나 유효했던가 하는 부분은 이미 뭐 결과로서 저는 다 증명이 됐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그 종전선언을 노래하는 것은 곧 뭐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전제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좀 빠진 것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또는 북한과 합의하에 처리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한의 호응과 반대급부가 있어야 돼요. 그 반대급부는 뭐 북한 핵폐기나 아니면 핵폐기를 위한 뭐 단계적 무슨 조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런 걸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바로 그 종전선언 노래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그 등식화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을 달고서 했다면 몰라도 예. 지금 현재로는 조금 그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꽤 현장 화면,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 향해서 박수도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 자리는 바로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 장충체육관에서 오늘 열렸습니다. 밑에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한국자유총연맹 행정안본주 소관의 안보운동단체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국민운동단체. 오늘 저 기념식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처음으로 참석을 윤 대통령이 했는데요. 이 메시지 반국가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종전선언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종전선언. 대북제재 해제를 읍소하고 종전선언을 합창하고 다녔다.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6.25 73주년을 맞아서 책 한 권을 소개했었잖아요. 그 책 한 권 소개에
여러 메시지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좀 불편했다 뭐 이런 해석도 좀 나오는데 동의를 좀 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소개한 게 그 6.25는요, 미국하고 이제 중국과의 전쟁이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중국식의 그 사고를 따라가는 거예요. 중국은 이제 6.25를 항미 원조, 이 말은 이제 미국하고 싸운다. 조선을 원조해서 항미 원조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제 중국의 프레임을 따라가는 게 역사관인데 저는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면 첫째, 그러면 이게 그 북한 김일성의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 싸움이니까. 6.25는 침략 야욕의 눈이 먼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을 부추겨서 침략한, 이게 분명한데 삼척동자도 이게 다 아는 걸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모릅니까? 그러면 이게 북한의 김일성이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미국하고 중국 전쟁이면. 그리고 이게 미중 전쟁인데 책임은 미국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 먼저 압록강까지 갔으니 중국은 정당하게 항미 원조 아니냐. 이 완전히 미국 책임론입니다. 이 미중 예. 프레임이.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우리나라 군인은 뭡니까? 6.25 때 우리나라 군인이 얼마나 전사자마게 16만이에요. 부상자까지 62만 명입니다.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이게 이분들은 뭡니까? 미중 전쟁이면 미국의 용병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도저히 역사관이. 이게 저는 옛날에 뭐 수정주의 중에 미소 냉전이다 이런 건 있는데 미중 전쟁은 그 아류인데 이게 좌파적인 역사관이고 이게 바로 반국가적인 역사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이게 저는 국민 앞에 특히 6.25 참전 용사 앞에 사죄해야 된다 봅니다. 참전용사의 명복을 빌거나 위로가 먼저 했다. 책 속에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복도 먼저 빌어야 되고 제 말은 그분들이 왜 피를 흘렸느냐. 결국에 미국 중국 전쟁의 용병으로 대리인으로 피를 흘린 겁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했는데 전쟁의 성격이 바뀌면 그 명예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따라 저는 사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반국가 세력들이 과거에 종전선언 합창하고 다녔다. 이 말과도 좀 맥락이 이어질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저 자리에서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핵 기반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한미일 안보 공조를 튼튼히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과의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의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5대양 6대주의 모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발돋움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우리의 기업이 진출하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연대를 긴밀히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제가 이 부분 쭉 들어보니까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에 무시당했던 게 바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아니었냐. 그러니까 지금 국가 안보가 흔들렸던 걸 현 정부가 바로 잡았다. 뭐 이렇게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어떤 인식, 이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물론 전략상 북한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앞당기자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은 종전협정 빨리 체결하자. 그리고 북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하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북한은 주적이다. 이 개념이 흔들리면서 우리 군도 훈련도 그렇게 잘하지 않고 소홀히 하고 한미 동맹 역시나 흔들렸던 거 아닙니까?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장과 굉장히 다른 면도 있었지만은 문재인 정권에서 그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어떻게 전통적인 미국 대통령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사람과 김정은과의 관계 여기에서 지금 하나의 영역을 만들면서 우리나라 이 정부가 가져야 될
우리나라가 가져야 될 북한관이 흔들렸다. 이 부분을 짚은 것으로 보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연장이 돼서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이상한 관계. 과거 무슨 조선 말때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처럼 굉장히 우린 작은 나라라고 스스로 우리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얘기를 하고 예. 가서 중국의 이 홀대를 받고 이런 상황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해방 이후에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축이었던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을 했고 그 복원도 그냥 복원한 게 아니라 핵 사용과 관련한 미국과의 소위 말하는 사실상의 핵 공유를 관철시킴으로써 안보를 튼튼히 했다. 이 점을 강조한 그런 윤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쳐다보다가 남은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중국에게 굴종 외교를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윤 대통령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의 작심 발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반국가적 작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세계 12의 경제 대국,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합니다. 뭐 북한 관련 외교 정책 말고도 사실은 괴담, 가짜 뉴스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뭐 해석하기로는 이승훈 변호사님, 이게 뭐 돈과 출세만 바라는 운동권들이 지금 이거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좀 위기에 직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 분석도 좀 있던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과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명확히 균형 개정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 노래를 부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서 평화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중국에 무시당한 우리 외교. 혼밥했다라고 계속적으로 비판했잖아요. 그리고 조작과 가짜 뉴스로 선동하는 세력들, 이것들이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명확한 표현이었다고 생각되고요. 결과적으로 올바르지도 못하고 책임도 없는 민주당에 대해서 심판하자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를 이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야당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협치는 없고 뭐 정치는 없다라고 볼 것 같고요. 앞으로 1년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예. 야당 대표를 볼 일은 없다. 그리고 굉장히 이건 수사의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총선 전략은 아마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나도 확고한 신념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김남국 의원 수사 등 수사로서 야당은 파괴시켜야 되는 정당으로 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야당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의 저런 인식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민주당을 선택할 것인가는 국민들 고민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민주당은 지금 혁신위가 이제 시작됐는데 그 혁신위에 예. 정말로 혁신적인 안들을 내고 또 받아들여서 예. 한걸 탈퇴해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부의 이런 알겠습니다. 시각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모습들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혁신위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저 논평에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Today, our democracy is at risk. But today, in many parts of the world,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are distorting the truth and the public opinion. They are threatening democracy. We must not be fooled by such deception and disguises. Together with the U.S.,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It will safeguard and broaden the freedom of citizens of the world.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 생각은 최근에 있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환경 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던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천안함 괴담 혹은 아직 뭐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혹은 뭐 운동권들이라고 표현하는 돈과 출세 때문에 반국가적 작태를 벌이고 있다.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게 민주주의가요. 뭐 여러 가지 게 무너지는 요인 중에 저는 가장 큰 게 그 가짜뉴스, 괴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주의 가장 적입니다. 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저것만 보더라도요. 그때 진실이 이제 그 밝혀진 게 그 첼리스트가 동거남이 있어요. 근데 다른 남자하고 있어가지고 집에를 못 가니 그 핑계를 대기 위해서 나에게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이 와서 근데 그 술자리 붙잡혀 있었다. 그래서 이게 못 갔다. 이런 거짓말을 한 걸 그 남성분이 녹음을 해가지고 김의겸 의원이나 더 탐사에 제보한 이런 사건이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게 그 제보가 저는 그래봐야 국회의원이 폭로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 결과적으로 허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면책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김의겸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갈 때 핸드폰을 들고 술자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핸드폰을 뺐죠. 또는 이게 여러 가지 경호나 몸수색이나 그게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걸 갖다가 자기는 질문권이라는 핑계하에 국회에서 그대로 폭로한 거예요. 이거는 면책특권도 안 되고 그리고 저는 본인이 협업했다 했잖아요. 더 탐사하고 명백하게 책임져야 되는데 사죄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문제고 저기 자막이 없지만 MBC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이든인지 날리맨인지 예. 이거는 이게 모르면 AI한테 맡겨야죠. AI는 이념이 없어요. 근데 그 본인이 예. 자막을 듣고 자막을 굳이 그걸 바이든이라고 이게 자막을 인위적으로 단다. 예. 이거는 아주 저는 편파적이라 봅니다. 이런 게 가짜뉴스에 시달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강하게 이런 가짜뉴스는 반국가적인 작태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거다.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총연맹 참석 발언에 대해서 하나하나 만나봤는데 취임 후에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한 어찌 보면 최고 수위의 비판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야당의 반응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연설에서 허위 조작, 허위 선동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국가 정체성을 위협한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을 겨냥한 거라고 보는데 좀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침에 발언을 하신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반국가 세력이다, 국가 정체성을 부정한다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희 윤석열 대통령님이 직접 허위 선동이라는 단어까지 쓰셨는데 기자가 여러 질문을 했는데 즉답을 피한 이재명 대표. 저 답을 하지 않은 침묵의 의미 혹은 뭐 야당과의 얘기 최병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현직 대통령이 그 야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리고 야당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얽혀 있으니까 뭐 그 야당 대표를 그 취임 이후에 한 번도 안 만난 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더군다나 이제 반국가 세력 뭐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 장소가 아무리 자유총연맹이라는 그런 뭐 창립 기념식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야당으로서는 도저히 현직 대통령이 쓸 수 없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섣불리 논평했다가는 이제 이 그 여야의 어떤 충돌 국면을 훨씬 더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직 입장 정리를 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요. 예. 그러나 이제 윤 대통령이 이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이라는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뭐 이 분위기 탓도 저는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앞으로 저런 시각을 또
다른 곳에서도 드러냈다 하면은 뭐 거의 야당과 이제 총선 지금 9개월여 남겨놓고 있는데 아마 조기에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재명 대표는 침묵했고 같은 당 윤건영 의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죠. 뭐 태극기 부대 시위 수준이었다. 상당히 또 맞받아 쳤는데 문재인 정부를 사실상 겨냥한 거 아니냐. 오늘 윤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적 작태, 뭐 다음 주제와도 관련이 있으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